안녕하세요. 자, 오늘 문제풀이 종강이죠. 자, 최선을 다해서 한번 문제를 먼저 풀어 놓으신 거 강의를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460페이지 17번. 자, 주식회사 대안은 종합원가 계산 방법을 적용하고 있고, 자, 직접 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며 전환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한다. 근데 쉽네요. 왜? 단기 완성품 단위 원가를 구해놨잖아요, 지금. 자, 우리는 무슨 말이냐? 평균법이든 선입선출법이든, 자, 우리는 말한 말, 그 다음에 초당. 자, 요게 이제 평균법이고,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이면, 자, 말한 말, 완말, 마이너스 초의 당. 자, 요게 이제 선입선출법인데, 어찌됐든 요렇게 해서 나오고, 요렇게 해서 나온 거, 얘네들이 한 개당 단가잖아요. 이게 한 개당 단가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주요 재료는 얼마가 나왔느냐? 60원이 재료비 단가고, 직접 재료고, 그 다음에 가공비는 하나에 얼마냐? 하나에 40원이다. 요거를 지어놨으니까 우리는 뭘만 구하면 돼요? 요 말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요 말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정상 공손을 물어보고 있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뭐가 돼요? 말 대신에 공손 수량. 자, 공손 수량만 우리가 구할 줄 알면은 그 공손 수량에다가 뭐를 곱하면 돼요? 요 단가, 요것만 곱해주면은 끝나는 거죠. 기말 제공품을 구할 때는 기말을 구하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공손이 나올 때는 언제나 물량의 흐름을 그려라. 자, 물량의 흐름을 그리면, 자, 기초, 그 다음에 투입, 그리고 완성, 그리고 공손, 그리고 기말. 그러면은 기초는 1000개, 그 다음에 단기 투입은 3000개가 착수. 그럼 다 만들면 4000개인데 완성한 게 2600개, 그 다음에 공손이 500개, 그 다음에 기말은 900개. 자, 그럼 이거 더하면 2000, 4000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진척도는 기초 제공품은 30%고,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의 진척도는 60%다. 자, 그럼 문제에서 자, 공정의 50% 시점에서 품질 검사를 하고 있고, 그 품질 검사에 합격한 전체 수량의 10%를 정상 공손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정상 공손과 비정상 공손 요거를 이제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언제나 공손이 나오면은 요 완성된 거를 뭐와 뭐로 나눠요? 자, 2600개가 완성이 됐는데 그 중에서 1000개는 기초분이 완성된 거고, 그리고 단기에 착수해서 완성된 거는 1600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전체 완성이 2600개가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못 만든 게 기말. 자, 기말은 900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그림을 그려줘야죠. 자, 이렇게 그려주고, 이렇게 그려줍니다. 근데 기초는 전기에서 30%까지 작업을 했으니까 단기에는 31%부터 작업을 해서 자, 100% 완성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단기에 착수한 것은 여기서부터 작업을 개시해서 자, 다 완성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기말 900개는 여기서부터 작업을 해가지고 자, 60%네요. 그러면 여기에 60%까지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근데 공정검사는 언제 한다 그랬어요? 자, 검사는 공정의 50%에서 공정검사를 자, 50%에서 하니까 자, 기초 1000개는 단기의 검사를 통과했고요. 요 1600개도 단기의 검사를 통과했고, 자, 기말 900개도 단기의 검사를 통과했죠. 그러면 단기에 공선 검사를 통과한 수량은 3500개가 되겠죠. 1000개 통과.
1600개 통과, 900개 통과. 그 중에서 정상 공소는 10%다 그랬으니까 정상 공소는 350개가 되는 거죠. 자, 비정상이 이제 150개가 되는 거고. 자, 문제가 요구하는 거 정상 공소는 원가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정상 공소는 350개인데 주요 재료는 제조 착수와 동시에 소비. 그러면 350개가 되겠죠? 자, 350개 곱하기 60원. 그러면은 자, 350개 곱하기 60원. 그러면 재료는 21,000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공비. 자, 공손이 자, 350개 중에서 자, 어디가 검사를 어디서 했어요? 50%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300 아까 남아 있는 게 350개 정상 공선. 거기에 공선 요거는 가공비 구할 때는 진척도가 60%가 되지만은 공소는 50% 시점에서 했기 때문에 자, 여기는 몇 개가 돼요? 350개에 얼마가 돼요? 50%. 그러면은 175개가 되겠네요. 자, 175개 곱하기 얘는 40원. 그러면은 7,000원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더해주면은 공성품 원가는 28,000원이 자, 28,000원이 정상 공손의 완성품 원가가 된다. 이렇게 구하는 거죠. 자, 주의할 거. 자, 우선 단기의 검사를 통과한 수량을 잘 계산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공손의 수량 계산할 때 주요 재료는 제조 착수와 동시에 소비했다. 350개. 그 다음에 가공비는 50%다. 공손이 검사를 50% 시점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350개에 50%면은 175개가 되고 하나에 40원짜리다. 그래서 자, 계산하면은 28,000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18번. 자, 오늘도 또 공손 문제가 나오는데 공손은 원리를 이해하면은 상당히 쉽고 원리를 이해 못하면은 공손 문제는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공손이 힘들다 그러면은 공손 나오면은 공손하게 그냥 피해 가시면 됩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수업을 즐기시면서 해보시면 돼요. 자, 18번. 주식회사 한국은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자, 직접 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었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자, 품질 검사는 전환원가 완성도 60% 시점에서 이루어지면서 자, 원가 계산 결과 정상 공손 원가가 32,000원이었다면 완성품에 배분될 정상 공손 원가는 얼마냐? 자, 이것도 역시 물량의 흐름을 그리면 돼요. 자, 물량 흐름을 그리면 자, 기초는 100개. 자, 기초는 100개인데 70%. 자, 그 다음에 단기에 1000개가 투입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완성. 자, 완성은 820개. 그 다음에 공손. 자, 공손은 60개. 자, 정상 공손이 60개. 자, 비정상 공손이 자, 40개. 그 다음에 기말. 자, 기말은 180개에 80%. 자, 180개에 80%. 그런데 자, 여기에 정상 공손 원가가 32,000원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 공손 중에서 정상 공손 원가는 완성품에 부담해야죠. 자, 완성품 원가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비정상 공손은 영업의 비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상 공손 32,000원은 요 완성품에도 부담해야 되고, 자, 요 기말에도 부담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뭐야? 지금 선입선출법이니까 요 820개 중에서
기초가 100개가 되고, 자, 기초가 100개가 되고, 그 다음에 단기 투입한 게 720개가 투입이 됐죠. 그러면 항상 공선 문제 나오면, 자,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립니다. 그러면 요거 기초분 100개, 그 다음에 단기 투입분 완성 720개, 그 다음에 못 만든 게 180개 이렇게 들어갔죠. 자, 그런데 자, 기초는 전기에 이미 70%까지를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당해연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단기 투입은 0%서부터 다 만들어서 자,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기말은 80%까지 만들었네요, 당해연도에. 자, 80%까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자, 공성검사는 완성, 60% 시점에서 품질 검사를 하네요. 그러면 60%면 여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 요 기초 완성분은 전기에 이미 공성검사를 통과했으니까 따질 필요가 없고, 자, 요거하고 요것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요 32,000원을 요 단기 투입 720개하고 기말 180개로 쪼개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는 32,000원 곱하기, 자, 전체 완성은, 자, 얘는 이미 끝난 거예요. 자, 720개와 180개 더하면은 900개가 되겠네요. 자, 900개 중에서 자, 뭐예요? 완성품에 배분될 거니까 완성품에는 720개가 배분이 된다. 자, 그러면 계산하면 32,000원 곱하기 720 나누기 900, 그러면은 얘는 25,600원이, 자, 32,000원 중에서 25,600원은 완성품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180개 부분은 요게 이제 기말 제공품으로 넘어간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항상 이 공소는 요 그림만 좀 이해를 해 주시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흐름을 잡을 수가 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은 정답은 25,600원이죠. 1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게 종합원가. 근데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공손이 너무 힘드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 보통 공손 문제는 한 5번 시험 볼 때 한 번꼴로 이렇게 출제되는 거니까 안 나올 확률도 그렇게 높아요. 그러니까 크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반복해서 이해하시고 연습을 해야죠. 그 다음에 안 되시는 분들은, 너무 힘드신 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뭐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회계는 60점 이상만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야? 여기에 자, 시설이나 자, 민법, 여기서 이제 부족한 점수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족한 것을 우리 이제 회계에서 조금 보충을 해주면은 한 80점 정도 이렇게 보충을 해주면은 전체 우리 60% 합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너무 크게 무리하게 고민하지는 마시고 천천히 즐기면서 자기 거로 만들어 가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산품은 결합원가죠. 이 연산품은 항상 요 그림만 그려주시면 되죠. 자, 하나의 원재료가 투입이 돼서 분리점에서 자, 2가지 이상의 제품으로 이렇게 나뉘어진다. 자, 요게 이제 분리점이죠. 자, 분리점까지의 원가, 얘를 이제 결합원가라고 하고, 자, 요 결합원가를 A 제품, B 제품, C 제품에 배분을 할 때 3가지 배분 방법이 있었죠. 제일 쉬운 게 물량기준법. 자, 그 다음에 분리점에서 상대적 판매가치법. 그러니까 물량기준법이라는 것은, 자, 얘를 40개 만들었고, 얘를 10개 만들었고, 얘를 50개 만들었다.
그러면은 여기 분리점의 결합원가를 자 100분의 40, 100분의 10, 100분의 50 이렇게 쪼개주는 게 물량기준법이고, 자 상대적 판매가치법은 요 분리점에서 얘네들을 내다 판다면 판매 가격이 얼마냐, 요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자 아까 물량 기준하는 것처럼 배분해 주는 게 요게 상대적 판매가치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복잡한 게 자 순실현가치법이죠. 자 순실현가치법은 최종 판매 금액에서 자 최종 판매 금액에서 자 얘네들을 만드는데 추가 가공을 할 수 있잖아요. 자 추가 가공비가 여기는 들어갔고 여기는 안 들어갔다. 자 추가 가공비가 여기는 3만 원이다. 그러면 최종 판매 가격에서 자 추가 가공비를 빼야죠. 그리고 판매 비용, 추정되는 판매 비용을 요거를 뺀 금액, 요거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자 요놈하고 요놈하고 요놈 요거를 각 제품의 순실현 가치를 구해서 그 순실현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배부하는 방법, 요게 바로 순실현 가치법이 된다. 자 19번 다음 문장에 A와 B에 들어갈 말로 옳은 거. 자 연산품 원가 계산에서 연산품이 개별 제품으로 식별될 수 있는 일정한 생산 단계, 자 거기가 이제 개별 제품으로 분리될 수 있는 요점이죠. 요거를 이제 우리는 분리점이라고 하는 거고, 자 분리점에 도달하기 전까지의 연산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조원가, 여기까지 들어간 제조원가를 우리는 결합원가라고 한다, 이 소리. 자 1번이 정답. 자 20번 주식회사 한국은 순실현 가치를 기준으로 결합원가를 제품 A와 B에 배부한대요. 두 제품은 모두 분리 후 즉시 판매되며 비용 배분은 수시로 이루어지는데, 자 제품 A의 가격을 20% 인상했다. 그러면은 주식회사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올바르게 설명한 거. 이건 너무 쉽네요. 자 이거 A의 가격을 20% 인상했다면 제품 A에 배부되는 결합원가가 증가되겠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요 얘기예요. 간단하게. 자, 우리는 여기서 A 제품하고 B 제품을 만든대요. 근데 여기까지 들어간 결합원가가 10만 원인데 지금 이제 최종 판매 가격에서 추가 가공비와 추정 판매비를 뺀 금액이 얘는 얼마가 나왔느냐? 80이 나왔고, 자 이놈은 20만 원이 나왔대요. 그럼 우리는 자 요 10만 원을 배분을 하려면 자 10만 원 곱하기 요거 두 개 더하면 100만 원 분의 80, 100만 원 분의 20, 그러면 여기에는 8만 원이 가겠고 결합원가가 여기에는 2만 원이 배분이 되는데, 자 이때 이 A의 가격을 20% 인상했대요. 그러면 8, 26, 얘를 96만 원에 판매하고 얘는 그대로 20만 원에 판매하죠. 그럼 전체 결합원가는 전체의 판매 가격은 116만 원이 되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계산해 보면 자 10만 원 곱하기 116만 원 분의 96만 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10만 원 곱하기 96 나누기 116, 그러면은 자 다시 자 10만 원 곱하기 96만 원 나누기 116만 원, 그러면 얘가 82,758원이 되죠. 자 얘가 82, 759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자 얘는 이제 더 적겠죠. 뭐 17,241원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결론, 자 문제가 요구하는 제품 A의 가격을 20% 인상한다면
자, A의 판매 수량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판매 가격만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2번 제품 A에 배부되는 결합 원가가 증가되게 된다. 아주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원리 이해를 하셨으면은 자, 쉬운 문제네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21번 주식회사 합격은 연산품 A와 B를 생산하고 있다. 자, 무조건 이런 결합 원가 문제 나오면 요 그림만 그리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또로로 그려서 우리가 만드는 제품이 결합 제품이 두 개다. 그러면 이렇게만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간 원가 자, 결합 원가가 12만 8천 원이래요. 자, 그 다음에는 제품 A와 B를 만드네. 그러면 이게 A 제품이고 얘가 B 제품인데 자, 제품 A를 완성하는데 49,000원이 추가 가공비가 들어갔다. 자, 요게 자, 추가 가공비가 49,000원이 들어갔고 자, B 제품에는 자, 추가 가공비가 발생하지 않았다. 자, 제품 A의 총 판매 가치는 12만 원이고 자, 판매 가치는 12만 원이고 자, B 제품은 10만 4천 원. 그리고 자, 두 제품 모두 각각 5천 원씩의 판매비가 소요된대요. 그럼 판매비 5천 원. 얘도 판매비 5천 원. 자, 그 다음에 무슨 법이에요? 자, 순실현가치법이니까 자, 최종 판매 가격에서 추가 가공비하고 판매비를 차감하면 되죠. 자, 얘는 최종 판매 가격에서 자, 얘는 추가 가공비가 없으니까 판매비만 빼줍니다. 자, 그러면 A 제품은 12만 원에서 자, 빼면은 얘는 6만 6천 원이 나오고 자, B 제품은 10만 4천 원에서 5천 원을 빼면은 9만 9천 원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넘고자 하는 금액이 12만 8천 원이니까 자, 요놈 곱하기 자, 얼마가 돼요? 6만 6천 원, 16만 5천 원 분의 6만 6천 원, 16만 5천 원 분의 9만 9천 원 이렇게 배부하면 되죠. 자, 그런데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제품 B에 배부된 거 요걸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자, 12만 8천 원 자, 곱하기 9만 9천 원 나누기 16만 5천 원 이래 버리면은 B 제품에 배부되는 원가 자, 요거는 76,800원이 배부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요게 바로 순실현가치법이다. 자, 22번 주식회사 한국은 자, 문제 읽을 거 없어요. 무조건 이렇게 그림 그립니다. 자, 역시 두 가지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결합 제품 A와 B. 자, A 제품은 250개, B 제품은 200단위를 생산. 자, 분리점에서 결합원가 A와 B의 판매 가격은 각각 400원과 300원. 그럼 이 분리점에서 판매한다면 자, A 제품은 400원에 판매. 그러면 10만 원이네요. 자, 그 다음에 B 제품은 300원에 판매. 그러면은 6만 원이네요. 그러면 이게 분리점에서의 판매 가치죠? 자, 그러면 결합원가는 결합원가가 안 나왔네요. 요거를 얼마인지 모른대요. 그리고 요 얼마인지 모르는 걸 가지고 자, 요거 배부하면 총 16만 원이고 그 다음에 결합제품 B에
요놈이 6만 원인데 이렇게 해서 나온 결합원가가 7만 5천 원이다. 그러면 원래 결합원가 요게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요건 어떻게 해요? 요거하고 요거를 곱해서 얘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16만 원 곱하기 7만 5천 원 나누기 6만 원. 그러면은 원래의 결합원가는 20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산수죠, 산수. 그래서 원래가 20만 원 중에 6만 원 곱하고 16으로 나누면 얘가 나오는 건데 거꾸로 얘를 먼저 구해놓고 자, 얘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넘어갑니다. 23번. 자, 이번에는 세 가지 제품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A, B, C A와 B와 C 자, 여기까지 들어간 결합원가는 150 자,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 순실현가치법. 그럼 이제 최종 판매 가격을 구합니다. 자, A 제품은 700개를 생산했고요. 자, B 제품은 400개를 생산. 그 다음에 C 제품은 500개. 그 다음에 판매 가격, 최종 판매 가격은 2,000원에, 그 다음에 1,500원에, 1,200원이다. 그 다음에 추가 가공 원가가 A 제품은 40. 자, 얘는 40이 들어갔고 얘는 없고 자, C 제품의 추가 가공비는 20. 자, 판매비는 없네요. 자, 그럼 먼저 순실현 가치를 구해야 되니까 자, 얘 최종 판매 가격은 자, 140인가요? 700개 곱하기 2,000원. 그러면 140에서 자, 추가 가공비 40. 자, 빼면은 얘는 순실현 가치가 100만 원이 나오고 자, 얘는 60만 원인데 자, 추가 가공비가 없으니까 60이고 자, 얘는 60만 원인데 자, 추가 가공비가 20 그러면은 얘는 40 그러면 요거 토탈 더하면은 총 200이 나옵니다. 자, 그럼 넘고자 하는 금액이 150이고 자, 150 곱하기 총 200만 원분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C 제품이네요. 그러면 C 제품은 40. 자, 이렇게 계산하면 150만 원 곱하기 40 나누기 200 그러면은 자, C 제품의 결합원가는 자, 여기까지 들어간 게 30만 원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물어보는 게 C 제품의 단위당 원가네요. 그러면 자, 요 30만 원은 자, 몇 개를 만드는 거야? 500개를 만들었네. 자, 500개를 만드는데 30만 원이 들어갔대요. 그러면 한 개당 단가는 600원이 되나요? 자,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C의 단위당 제조원가를 물어봤어요. 결합원가를 물어본 게 아니라. 그러면 이번에는 자, 여기까지가 30이에요. 여기까지가 30이 들어갔는데 여기 추가 가공비가 20만 원이 들어감으로써 자, 제조원가는 50이 돼 버리는 거죠. 요거에다가 20을 더하면 자, 50만 원이 제조원가. 자, 요거를 500개 만드는데 50만 원이 들어갔네요. 그러면 한 개당 단가는 1,000원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단위당 결합원가를 물어보면 아까 600원이 나오는 거고 이 총 제조원가를 물어보면 요 추가 가공한 비용도 제조원가에 포함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죠. 자, 24번
주식회사 한국은 세 가지의 결합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결합 원가는 분리점에서 상대적 판매 가치에 의하여 배분된다. 자,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자, 요거는 이제 문제가 박스로 나왔으니까 박스로 먼저 그려서 이해를 합니다. 자, 먼저 A, B, C. A와 B, C. 자, 그 다음에 결합원가 배부액. 자, A 제품은 모르고, 자, B 제품은 10,000원, C 제품은 모릅니다. 그래서 합계가 100,000원. 자, 그 다음에 분리점에서의 판매 가치. 분리점에서 판매 가치가, 자, 얘는 80,000원에, 자, 얘는 모르는 거죠, 이거는. 자, 모르고, 자, 얘는 20. 자, 그 다음에 추가 가공비. 자, 추가 가공비가 얼마야? 3,000원. 그 다음에 2,000원. 그 다음에 추가 가공비가 5,000원. 그래서 10,000원. 자, 그 다음에 추가 가공 후 판매 가치. 최종 판매 가치. 자, 최종 판매 가치는 85,000원에 42,000원에 120,000원.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문제가 요구하는 게, 자, 뭐야? 결합원가는 분리점에서의 상대적 판매 가치법이네요. 그러면 요게 아니라 분리점에서의 상대적 판매 가치, 요걸 기준으로 해서 결합원가를 배분합니다. 자, 그러면 결합 제품 C를 추가 가공하여 모두 판매한다면 결합 제품 C의 매출 이익은 얼마냐? 자, 무조건 먼저 뭐를 배분해야 돼요? 자, 우선 결합 원가를 배분합니다. 그러면 녹고자 하는 결합 원가는 100,000원이고, 자, 100,000원 곱하기 분리점에서의 판매 가치가 20 분의, 자, 제가 80,000원이잖아요. 저 A 제품이. 그러면 요게 100,000원 곱하기 80 나누기 200 하면은 얘가 40,000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40,000원이 되는 순간에 40,000원, 10,000원, 얘가 50,000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은 거꾸로 계산한다면은 B와 C도, 자, 분리점에서의 판매 가치를 구할 수가 있겠죠? 거꾸로 얘기한다면. 자, 그래서 계산하면은,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200,000원. 자, 아니죠. 결합원가가 100,000원 곱하기, 자, 200,000원 분의 얼마? 요게 10,000원이잖아. 요게. 자, 요게 10,000원, 요게 50,000원. 근데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지금 C예요. 그러면 C만 하면 되는 거죠. 자, C는 100,000원 곱하기 20분의 얼마가 지금 50,000원이 배부된 거잖아요. 자, 그러므로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요? 반이니까 요게 100,000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는 100,000원이 되면, 자, 100,000원하고 80,000원이니까 얘는 20,000원이 되는 것을 계산할 수 있죠. 자, 그럼 문제가 요구하는 거, C 제품을 추가 가공하여 모두 판매한대요. 그러면 C는 지금 요거잖아요. 자, 결합원가가 얼마 나왔어요? 50,000원. 그 다음에 추가 가공이 얼마? 5,000원. 그러면 55,000원을 들여서 만들어서 얼마에 판매했습니까? 지금 120,000원에 판매한 거죠. 자, 따라서 문제가 요구하는 결합 제품 C의 매출 총 이익은 65,000원이 간단하게 나오게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자, C 제품의 결합 원가는 50,000원. 그 다음에 추가 가공을 5,000원. 그러면 55,000원을 들여서 만들어서 120,000원에 판매. 그러면은 65,000원이 이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5번 주식회사 합격은 동일한 공정에서 세 가지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자, 똑같습니다. 자, 제일 쉬운 거는 언제나 우리 맨날 그리는 거. 이렇게 해서 자, 세 가지. 자, 이번에는 가불병이네요. 자, 가불병. 자, 그 다음에 결합원가는 10,000원. 자, 그 다음에 결합원가 10,000원은 제품별 순실현 가능 가치에 비례하여 배분. 자, 그러면 갑제품은 100개, 을제품은 600개, 병제품은 500개를 판매. 판매 가격 13원, 10원. 자, 병자품은 15원. 그 다음에 추가 가공비는 자, 요거예요. 추가 가공비는 단위당 가공비니까 100개를 만드는데 3원씩이잖아요. 그러면 300원. 자, 을 제품의 추가 가공비는 600개를 만드는데 단위당 2원. 그러면 1200원. 자, 그 다음에 병 제품은 추가 가공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위당 판매 가격이 2원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자, 이렇게 해서 곱하기 2원. 그 다음에 얘는 자, 판매비네. 판매비. 다시 잘못 얘기했어요. 자, 판매 비용이 자, 100개를 판매했는데 단위당 2원. 그러면 200원. 그 다음에 을 제품은 단위당 1원이니까 600원. 자, 병 제품은 500개인데 5원, 2,500원. 이게 판매 비용이잖아요. 자, 그럼 문제가 요구하는 게 순실현가치법에 의한 갑제품의 매출이익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먼저 갑제품은 얼마가 돼요? 자, 100원 곱하기 13원 하면은 1,300원인가요? 자, 1,300원. 얘는 6,000원. 얘는 7,500원. 그러면 자, 여기 이제 총 판매 가격이에요. 자, 거기서 뭘 빼야 돼요? 추가 가공비와 판매비를 빼면 300원과 200원을 빼면 얘가 순실현 가치. 얘는 1200원과 600원을 빼고 얘는 2500원만 뺍니다. 그러면 이제 순실현 가치가 나오죠? 자, 얘는 800원. 자, 얘는 6,000원에서 1,800원. 그러면 4,200원. 얘는 5,000원. 그러면 요거를 더하면 10,000원. 자, 넘고자 하는 금액 10,000원. 곱하기 갑제품은 10,000분의 800. 그러면 800원이네요. 자, 그러면 얘 10,000원 중에서 결합원가가 800원인데 자, 요걸 만드는데 추가 가공비가 30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1,100원짜리를 얼마에 팔은 거예요? 1,300원에 팔았죠? 자, 따라서 문제가 요구하는 매출이익은 200원만 매출이익이 되는 거다. 자, 다시 한번 여기서 판매비는 빼면 안 돼요. 판매비는 자, 우리가 이제 손익계산서를 그리면 자,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거, 이게 매출이익이고, 그 다음에 매출이익에서 여기에 판매비가 판매관리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물어보는 거는 매출 총이익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얘는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쟤는 순실현 가치를 구할 때만 고려 대상이지, 자, 나머지 거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끝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종합원가와 결합원가 모두 끝냈고요. 자, 잠시 쉬었다가 자, 이제는 465페이지의 CVP 분석. 자, 이제부터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서 오늘
문제풀이를 모두 완료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10분간 쉰 다음에 계속합니다.